안녕하세요.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딩 라운지의 테마는 혼자 하는 독서 모임이며 오늘의 책은 우리의 삶에 실용적인 팁을 주는 뇌과학 책이죠.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입니다. 선택하며 편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함께 읽고 싶은 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리딩 라운지 시작합니다. 오늘 리딩 라운지는 작가 소개부터 인생을 바꿔줄 7가지 호르몬 이야기, 작가의 또 다른 책인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와 연결 독서,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뇌과학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는 정신과 의사이자 일본의 인기 작가인 가바사와 시온입니다. 삿포로 의과대학을 졸업 후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활동 중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무려 30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2-3권의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청의 추천 도서 중 첫 책이었던 인스타 브레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휴대전화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혹사당하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우리의 뇌를 보호할 방법을 여러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무려 7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지금부터 인생을 바꿔줄 7가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하나 소중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호르몬은 의욕과 열정의 행복물질 도파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행복 호르몬이죠.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됩니다.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도파민 덕분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등장하지 않는 시크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며 그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됩니다. 2단계는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가슴이 뛰는 이유가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단계는 목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죠. 막연한 목표보다는 실현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4단계는 즐겁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타이거 우즈의 예가 등장하는데요. 우즈가 골프 경기에서 우승한 이유에 관해서 묻자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즐기는 거죠. 즐기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단계는 목표 달성 시 상을 주는 것입니다. 큰 보상을 받을수록 다음에는 더 큰 의욕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6단계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7단계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끌어올리는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가져다 줍니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호르몬 덕분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할 방법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번아웃이 오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 그리고 회복이 중요합니다. 인스타 브레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로하지 않았나? 쉴 틈 없이 밀어붙인 게 아닐까?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가? 간단하게 자주 사용할 호르몬은 아니다. 이 정도는 잊지 말고 기억해. 세 번째 호르몬은 신체 능력과 몰입 에너지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는 도중에 파이팅이라는 소리로 외치는 것도 심리적 유대와 단결을 강화하고 외치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게임을 할 때 더 자주 열심히 파이팅을 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잠잘 때는 아드레날린을 꺼야 합니다. 계속 흥분된 상태로 잠들 수는 없으니까요. 흥분되는 오락은 잠들기 전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 샤워는 40도 이하의 찬물이 좋다고 하네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당연히 피해야 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한가한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휴식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번째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물질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의 합성과 분비는 해가 뜨면 활발해지고 오후와 밤이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미라클 모닝이 인기가 있는 것도 세로토닌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저녁에 일찍 잠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겁니다. 이러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햇볕을 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기상 후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아침 시간이 부족하다면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리듬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스쿼트, 수영, 그리고 심호흡 등이 있습니다. 리듬을 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할 때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과 영양음료를 들이붓는 사람도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나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책에서는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호르몬은 완벽하게 재충전시켜주는 멜라토닌입니다.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현대인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맥박, 체온, 혈압을 떨어뜨려 수면과 리듬을 조절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휴대폰과 TV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이 줄어들면 주의 집중, 실행, 기억, 추론까지 모든 분야의 능력이 저하됩니다. 잠이 부족한 다음날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수면 시간만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다는 느낌과 함께 개운한 느낌이 드는 수면입니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수면은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질 높고 충분한 시간의 수면, 오늘 당장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섯 번째 호르몬은 영감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마음먹은 순간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극이 주어지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생각에 그치지 말고 우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책에서 오전에는 논리적인 작업을 하고 밤에는 창조적인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호르몬은 효율을 2배 높이는 뇌내 마약과 같은 호르몬인 엔도르핀입니다. 엔도르핀은 극한의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마라톤 선수들이 느끼는 러너스 하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힘든 운동을 장시간 지속할 때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며 커다란 행복감에 빠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엔도르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도 책에서 엔도르핀을 활성화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운동이나 뜨거운 물목욕, 음식으로는 맵거나 기름지고 달콤한 초콜릿, 마지막으로 침 치료를 통해서 엔도르핀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 가바사와 시오는 책을 마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주위 경치를 살피며 즐겁게 산행하는 과정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연결 독서는 같은 작가의 독서법에 대한 책입니다. 책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저도 독서법에 대한 글을 쓰면서 독서법에 대한 책을 30권 정도 읽었는데요. 언젠가 독서법 관련 책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정신과 의사가 적은 독서법 책이라는 홍보 문구에 끌려서 읽었습니다. 가바사와 시온 작가는 무려 한 달에 30권의 책을 읽고 1년에 3권의 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압도적인 인풋이죠. 그 인풋을 글로 쓰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독서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메모하며 밑줄 그으며 책을 읽는 적극적인 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생각해야 하므로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책의 문장과 깨달음을 SNS에 공유하는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매일 서평과 리뷰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3번과 4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독서법에 정답은 없지만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독서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한 장르를 정해서 5권 연속으로 읽거나 기초를 다룬 쉬운 책부터 읽고 어려운 책으로 발전하는 독서를 하거나 독서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읽으라고 말합니다. 저도 무척이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독서 모임의 주제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뇌과학입니다. 우선 가볍게 이 책을 정리하자면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이나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므로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상태가 중요합니다. 특정한 호르몬에만 집중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은 피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명상을 강조합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의 책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제시합니다. 명상은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한두 달간 긴 명상 수련을 떠나는데요. 명상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은 회복 탄력성이란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운동과 감사일기라고 합니다. 햇볕을 쬐며 걷고 잠들기 전에 감사할 만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스타브레인을 다시 복습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최소 9시간은 자야 하며 휴대전화 사용은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다. 어떠신가요? 뇌를 최적화하는 많은 꿀팁을 찾으셨나요? 방법은 쉽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영상으로 카페인으로 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닌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딜버트의 유명 만화작가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구독서의 리딩 라운지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